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까인 책 특집으로 네. 저자를 초청했으나 저자가 안 나와서 진행하지 못했던 책들을 다시 꺼내가지고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혜니 이혜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혜니 이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청취자분들이 되게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저자분의 목소리를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자꾸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지난번에 한번 녹음하고 나서 느낀 건데 청취자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한 책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전에는 60분, 70분 걸렸는데 네. 30분 만에 짧게 네. 알려주니까 더 효율적으로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저자가 출연한 방송의 호응도도 높았지만 의외로 책 처방 같은 방송의 호응도도 상당히 높잖아요. 네. 일단 그래서 저희가 또 까인 책 특집도 한번 기획을 해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 제발 앞으로는 저자 없이 그냥 30분마다 프로그램 하나마다 한 권씩을 계속 소개해 주세요. 이런 요청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희가 책을 읽을 수가 혼납니다.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면. 원래 그게 또 저희 책걸상 취지에도 또 맞지 않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면 이제 저희 원칙은 전문가나 저자를 모시고 수다를 떠는 게 원칙이고요. 네. 청취자분들 반응이 어떨지 되게 두근두근 네. 설레어하면서 반응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 까인 책 특집은 좀 아닌 것 같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지금 이번 주 말고 다음번에 또 조만간 한번 할 거거든요. 네. 까인책 특집 몇 개 더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네. 또 댓글에 감상을 남겨주시면 저희는 또 애청자 의견 항상 수렴하기 때문에 그럼요.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그리고 말도 저희의 까인책 특집을 들으시고 과거에 깠던 저자분들 중에서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야, 나 거기 출연할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기획된 까인책 특집 취소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겠습니다. 댓글을 소개해보죠. 좋은가봄님, 책걸상의 YG와 페이스북의 YG는 다른 사람 같아요. 책 이야기를 하다 울컥하시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으시고 따뜻한 분인데 페북의 YG는 확실히 간결하고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3차 면접에서 돌발 행동을 보인 맨에 관하여 방송 중에 면접에 관한 실험 얘기를 하셨는데 글로만 보자면 왠지 YG의 진가를 모르고 지나치는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 책 관련 팟캐스트를 거의 다 찾아 들으며 공부 중인데 책걸상 단연 최고입니다. 도서 구입비가 연말정산에 포함된다는 걸 핑계 삼아 오늘 소개해 주신 작품도 주문했어요. 이 구매 유발자님들 같으니라고. 30분의 시간이 늘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유발자. 감사합니다. 요 닉네임 재밌는데요. 네, 책 관련 팟캐스트를 거의 다 들으시면은 책걸상 아니 책은 언제 읽으실까요? 그게 약간 걱정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댓글 보면서 책걸상의 YG와 페북의 YG는 다른 사람 같다라는 네. 말씀에 책걸상의 YG가 좀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더 인간미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조은가봄님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지금 JYP 표정이 되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막. 아니요, 전 이해가 가요. 네네. 페이스북에서는 약간 좀 정색하고 쓴다 그럴까요? 뭐 좀, 시니컬하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페이스북에는 남 욕하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비판하고 모든 페이스북 그 유저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YG는 페이스북에 누구를 욕하고 싶을 때 혹은 누구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YG의 포스팅은 대부분 다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를 칭찬하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다른 건 잘 없습니다. 네. 개인의 뭐 소소한 일상 이런 건 뭐 거의 없고요. 되게 뭐 누구를 막 이 사람 괜찮아, 이 책 좋아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지 같은 놈들이 있나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책걸상에서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남들이 써놓은 책들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니까. 네. 좀 근데 저는 YG를 책걸상에서 처음 뵙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글을 보게 된 케이스인데 이 좋은가봄님의 댓글을 보면서 든 생각은 YG가 갖고 계신 날카로운 좀 날카로운 감각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놓고 오신다면 책걸상에서는 마음을 놓고 가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기는 해요.
네. 네, 책걸상이 제 마음의 고향이죠. 음. 요즘에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책걸상에서 일할 때가 제일 편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원래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네. 레알? 네. 그래요. 아니 이제 그 네. 최근에 제 남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남동생이 결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 여동생한테 저에 대해서 물었나 봐요. 오. 아 근데 저기는 자기 이제 신랑의 형 우리 뭐라 그러지? 아주버님. 아주버님은 어떠신 분이냐 네. 그랬더니 되게 좀 냉정하신 분 같다 뭐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 여동생이 대부분 재수가 없는데 되게 속정은 깊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동생이 잘 알겠죠, 뭐 네. 정확하게. 대부분 재수가 없는데 속정이 깊은 사람. 네. 네 여기서 이제 책걸상에서는 속정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네. 딴 데서는 재수 없으면. 재수 없음을 드러내 보이고. 자, 댓글 하나만 더 소개해 보죠. H1981님 3차 면접 돌발 행동 관련 들으시고요. 면접을 본 경험을 떠올려 보면 자신감 있게 보이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소개해 주시고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리 작가님의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박지리 작가를 좀 알리겠다라는 의도에서 이 책을 선택해가지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까인책 특집, 소개해 네. 보는 네. 두 번째 시간이죠. 네, 까인책 특집 두 번째는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 네, 음. 작년에 나온 책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영어로 나왔었어요. 원제는 노스 코리아 컨피덴셜. 네, 오. 2015년에 이제 영어로 나왔던 책을 번역을 해서 작년 여름에 이제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언론에도 꽤 소개가 되었죠. 네. 네, 저자가 당연히 영어 쓰는 사람들이겠죠. 처음에 영어로 나왔으니까요. 네. 저자는 두 명입니다. 제임스 피어슨이라는 사람하고 데니얼 튜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임스는 로이터 서울 주재 특파원입니다. 오. 현재는 물론 베트남 가서 로이터 하노이 지국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북한 관련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로이터에서 혹은 BBC에서 북한 관련 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고요. 로이터 통신 서울 특파원을 지낸 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어슨 같은 경우는 일종의 북한 전문 기자라고 네, 뭐 할 수 그런 있겠죠. 셈이죠. 북한 전문 기자. 그리고 중국어하고 한국어도 조금 공부했고 캠브리지에서 동양학 공부도 했고 뭐 등등. 네. 네, 동양통입니다. 오. 자, 데니얼 튜더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그러니까 주시죠. 이제 데니엘 투더가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이제 1982년생인데 YG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편인데 이제 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을 찾았다가 한국이 너무 좋은 거죠.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풍덩 빠져버린 겁니다. 하필 월드컵 때 대한민국에 오셨네요. 원래 네. 영국 사람이죠. 원래는 둘 영국 다 사람인데 지금. 둘 네. 다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다시 서울에 와서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이제 미국의 증권회사 또 한국의 증권회사 등에서 이제 일을 했다가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MBA를 취득하고 헤지펀드 회사에서 잠깐 일하다가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네, 한국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당연히 이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당연히 2012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또 이제 남북 관계가 그때 한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때니까 네. 북한에 관련된 취재도 했었고요. 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 북한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네. 기사로 이제 이 다니엘 투더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한국 맥주 맛없다. 자,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그 사람이야라고 네. 생각하시는 한국 분. 맥주 네.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북한 맥주보다 한국 맥주가 더 맛없다. 심지어는 이제 이런 기사를 이코노미스트에 써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더 화제가 되었죠. 네. 그 기사를 쓴 바로 장본인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맥주랑 인연을 맺은 김에 자가 양조 맥주 네. 그런데 관심이 생겨가지고 지인과 함께 이제 2013년에 그런 작은 자가 양주 맥주 회사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창업을 했고요. 오. 이제 이런 분이 이제 그 데니얼 투더라는 분과 이 제임스 피어슨이라는 이제 북한 전문 기자가 협업을 해가지고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낸 거죠. 근데 이 책에 부제가 이렇게 있는데
맥주 덕후 기자와 북한 전문 특파원, 스키니진을 입은 북한을 가다. 이렇게 네. 부제가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스키니진을 입은 북한이라는 것도 좀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주목을 한 건 뭐냐면 남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네.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계가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당연히 뭐 김정일, 김정은, 세습, 네. 그리고 독재, 네. 악명 높은 수용소. 군사 저 열병식이나 무슨 마스 게임 이런 거 많이 떠오르죠. 예,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동상 이런 것도 예, 동상 숙청, 뭐 꽃제비 이런 거. 예, 피해 숙청, 그리고 네. 꽃제비, 탈북자, 네. 그다음에 이제 핵실험, 뭐 네. 이런 것들만 떠오르는데 이제 이 책은 지금 현재 북한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계가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면 북한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이 책의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목에서도 이제 나타나 있죠.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 안에는 자본주의 시장 뺨치는 생동감 있는 그런 약간 역동성이 있는 시장 경제 같은 것들이 지금 막 생겨가지고 막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북한에서의 돈의 흐름, 북한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금의 흐름 말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흘러가는 그 돈의 흐름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국가가 그걸 개입하지 이제 않은 그걸 이제 상태라서. 실제로 이제 학계에서도 쓰는 용어인데 장마당 자본주의 혹은 장마당 경제라고 그러죠. 북한 사람들이 공식 경제가 아니라 네. 비공식 경제인 것처럼 서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시장을 보통 장마당이라고 하는데 그 장마당과 같은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북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 비공식 경제가 북한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흡사 자본주의 시장 경제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주장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마치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것처럼 상당한 문화생활, 네. 상당한 소비생활, 그리고 또 상당한 부를 쌓는 네. 부의 축적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과는 달라진다면은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장마당에서 시작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견해예요. 그리고 뭐 북한에도 상당히 지하 경제, 장마당 경제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국내 뉴스를 통해서도 좀 알려져 있긴 한데 네. 그런 현상이 왜 생겼느냐? 네. 그런 큰 변화에는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있다, 배경 원인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책 초반에 밝히는데요. 그게 1990년대 중반의 대기근입니다. 과거에는 사회주의 정권의 특성상 일단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 먹고 사는 거를 국가가 해결을 해줬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경제라는 게 딱히 뭐 생길 만한 이유가 크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뭐 시장 경제 관련 활동을 누가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가서 하지 마! 뭐 이렇게 할 명분도 좀 있었는데 네. 대기근이 나타나가지고 배급이 주니까 쉽게 말해서 나라가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사실상 상실해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생겨난 것이고 그러니까 자력으로 먹을 거를 구해야 되잖아요. 뭐 네. 각자 도생해야 각자 되니까 도생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그거를 모르지 않으니 인민들이 각자 먹고 살겠다고 저렇게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를 나라에서 밥을 주지도 않는데 가서 거래하지 마 이렇게 못했다라는 거죠. 네.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근이 발생하고 나서 지금 딱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이미 북한은 장마당 경제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그 북한에서는 대기근을 보냈던 그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5년에 이제 그 나온 책인데요. 이제 2015년에 이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이라는 이 책은 굉장히 저널리스틱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도 굉장히 가볍고 얇고 담아 있는 내용들도 되게 마치 그냥 한 편의 재밌는 기사를 읽듯이
되게 말랑말랑한 내용들 속에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끼워 넣는 식으로 소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책걸상을 듣는 애청자분들 누가 들어도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장마당과 성군 정치라고 하는 굉장히 묵직한 학술서도 비슷한 시점에 외국에서 나왔어요. 오. 헤이즐 스미스라고 하는 북한 연구자가 쓴, 거기서도 이제 원제가 노스코리아 마켓 앤드 밀리터리 룰이거든요. 그 시장이랑 성군 정치가 어떤 식으로 공생하는지 공생하고 있는지를 이제 네. 분석한 책인데 비슷합니다. 그 헤이즐 스미스도 한국어로 번역돼 있어요? 네, 번역돼 있어요. 오. 작년에 그 책도 나왔거든요. 네네. 창비에서 장마당과 성군 정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방금 JYP가 설명한 대로예요. 이 책도 그 90년대 초에 100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고난의 행군 이후에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겪고 있는 북한 사회의 변화상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헤이즐 스미스 같은 경우는 약간 저널리스틱한 접근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북한 관련 통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점점 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조금 더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 헤이즐 스미스의 책을 보시고 장마당과 네. 성군 정치를 그냥 보고 JYP처럼 평범한 시민 교양 차원에서 요즘 현재 북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고 북한 사회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궁금해서 네. 호기심에 읽어보는 사람이라면 지금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 야, 이 한글판 제목은 누가 붙였는지 참 잘 붙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흥미로워요. 노스코리아 컨피덴셜보다는 훨씬 흥미로운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네. 뭐 언론에 재밌는데 안 언론에 팔리네요.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 뭐 표현이 좀 웃깁니다만 이제 집안에 여러 형제들 중에 제일 골칫거리 무슨 셋째 형님 이런 아니면 막내 동생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되고 있어. 평소에는 약간 생각하기 싫은. 네. 약간 명절날 모였다가 야 셋째 삼촌 얘기 나오면 아, 하지마 걔 얘기는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이런 지금. 분위기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책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굉장히 의미 있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거든요. 네. 좀 관심 있는 사람들 빼놓고서는. 근데 이제 그게 참 약간은 안타깝다 그럴까요? 좀 걱정스럽다 그럴까요? 이 책을 처음에 이제 영어로 나왔을 때 2015년에 출판이 됐는데 당연히 한국말로도 하고 싶었는데 내주는 출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어판이 이렇게 몇 년 늦게 나왔는데 늦게 나왔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국내에서는 별로 반응이 네, 없는. 반응이 없었던. 해외에서는 꽤 팔린 것 같던데. 네, 어쨌든 그 JYP나 Y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기왕에 재밌게 읽은 김에 혹시 저자들이 한국말이 되면 영어를 막 하는데 아 저희는 뭐 영어로 인터뷰가 가능하죠. 가능한데 청취자분들이 불편하실까 봐 네. 한국어로 방송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죠. 제임스 피어슨은 한국 여성이랑 결혼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다니엘 튜더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국에 오래 있었으니까 네. 근데 혹시 이제- 한국말 되니 이러고 이제 물어봤죠. 예, YG가. 제가 이제 네. 물어본 거죠. YG가 이제 연락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영어로 물어보신 거죠? 뭐 어쨌든 간에 물어본 거죠. 예. 근데 이제 피어슨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갔으니까. 베트남 갔으니까 네. 이제 섭외가 이제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이제 다니엘 튜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섭외가 가능할 뻔했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피어슨보다는 다니엘 튜더가 한국어가 능숙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수다를 떨기에 수다를 떨 정도로 이제 한국어가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확신이 안 섰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다니엘 튜더가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상근으로? 상근은 아니고 이제 비상근 정도인데, 그러니까 해외 언론 자문.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한국에 굉장히 애정이 많고 이코노미스트 특파원 같은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이 다니엘 튜더 같은 분을 이제 모셔다가 한국에 있는 외국 특파원들과 청와대를 약간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한 일주일에 한 뭐 시간을 정해가지고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나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일단은 좀 겹쳤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여기 출연하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이 책이 아니고 다른 책의 저자도 아니면 다음번에 이제 까인 책 특집할 때 또 다룰 사인책 겁니다. 특집할 때 또 네. 나올 분인데 그분도 이제 섭외를 했는데 딱 그때 또 공직을 네. 맡겠다고 그래가지고 청와대가 인터셉트를 해간 거군요. 자 어쨌든 우리의 게스트.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튜더랑 이제 만나가지고 네. 뭔가 타진을 해볼까 뭐 이런 일정도 잡고 막 번호도 받고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도 지나가고 막 등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영어로 해도 괜찮으니까 모셔라 하고 또 애청자분들이 막 댓글을 달면 뭐 다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안 돼요. 저는 반대입니다. 편집해야 되는데 영어 안 돼요. 뭐 영어로 시작할 수는 있죠. 뭐 Hi Daniel 뭐 Do you like beer? 뭐 이런 거. 아니 그리고 이제 약간 한국 비어는 싫어한대잖아. 이게 이제 YG가 이제 또 이제 아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걸 이제 또 이제 느낀 건데 이제 어쨌든 다니엘 튜더가 꽤 유명세가 있는 외국 기자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까마득한 기자 후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면 특파원이었지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까마득한 기자 후배라고요. 업력이 그저 내 다른데. 업력이 까마득한 기자 후배고 나이도 어리고 어. 그리고 뭐 너만 유명하니 나도 유명하다. 그래요? YG 유명했었어? 언제? 아니 저도 20대 후반에 뉴욕타임스에서 제 기사를 받아쓰고 막 그랬고 뉴욕타임스 에디토리얼에 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아 그래요? 네, 너만 유명하니 나도 유명하다 음. 이런 게 있으니까는 이제 자꾸 막 접촉을 하다 보니까는 막 제가 나와달라고 막 읍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됐다.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아 그러니까 약간 저 다니엘 튜더가 좀 튕겼군요. 뭐 간 보고 뭐 그러니까 튕긴 게 아니라 넌 누군데 이제 뭐 이런 너 분위기를. 누군데 이런 식이 그러니까 넌 튜더니 난 양구다. 아까 우리 오프닝에 말했던 조은가범님 YG의 페이스북의 모든 글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탄생하는 시니컬한 글입니다. 아니 딱 그러더라고요. 난 튜더인데 넌 누구니 그래서 넌 튜더니 난 양구다. 자 그래서 하여튼 섭외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뭐 한국어도 뭐 그렇게까지 이제 방송을 할 만큼 유창하지는 않고 또 기타 등등 뭐 나란 일도 보시느라고 바쁘시고 네. 그 다음에 다니엘 튜더가 볼 때는 뭐 YG는 듣보잡이라서 뭐 굳이 내가 저 친구하고 뭐 말을 섞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뭐 그래서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흐지부지 된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 그 여름 가을에 이 책을 다 읽고 네. 추진하다가 접었었죠. 그래서 네. 이제 몇 달 만에 까인 책 특집에서 다시 꺼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또 품이 넓은 게 또 좋은 책이라고 또 이렇게 또 저자를 모시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또 독자들한테 소개도 하고 네. 좋은 책은 맞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확실히 좋은 책이냐면 희소성이 있습니다. 네.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는 점에서 일단 한국인은 북한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뭐 거기 만나서 취재하는 것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책을 쓸 수가 없는데 하지만 저는 북한을 갔다 왔잖아요. 언제요? 심지어 평양에. 그러니까 넌 튜더니 난 양구다가 되는 거예요. 그 튜더가 까마득하게 이제 어렸을 때 네. 저는 2005년에 평양에 3박 4일 다녀왔죠. 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언제였죠? 한창 그 북한 많이 갈 때인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핵실험 끝나고 이제 막 그 소강 상태가 좀 있다가 어떻게든 노무현 정부에서 잘해보려고 이것저것 출하를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대규모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할 때 제가 이제 거기 최연소 동행 기자로 따라갔죠. 오. 기자가 딱 3명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제 평양 가서 이제 3박 4일 동안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왔죠. 그래서 그때 제가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 저도 북한에 대해서 그다지 약간 막연한 거부감 네. 혹은 그리고 이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네, 별로 이렇게 친근하지 않았었는데 북한에 가서 대동강변에서 냉면도 먹고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랑 제한적이지만은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제가 그때 20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대 인터넷 신문 기자라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항상 제가 약간 좀 화제의 중심이었어요. 막 물어보고 막 도대체 인터넷 신문이라는 건 뭐냐. 그다음에 왜 이렇게 나이가 젊냐. 뭐 학교에서는 무엇을 공부했니 등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그 간 중에는 교류가 좀 많았던 편이었거든요. 제한적이긴 했지만 북한에 계신 분들이랑 그러면서 되게 그분들한테 제가 기사로 다 쓰지는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그렇게 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 책에서 또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궁금하네요. 2005년에 YG가 본 평양의 모습과 이 책에 쓰여진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갭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2005년에 평양도 훨씬 생동감이 있었어요. 제가 알던 평양과는 다르게. 그런데 이 책은 이제 그때보다 더 생동감이 있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들여다본 게 2010년대니까 네. 제가 평양에 갔을 때보다도 한 또 5, 6년, 7년 정도가 지난 후였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평양에 갔을 때도 제가 그때 이제 제 또래들이랑 이제 또래들한테 이제 몰래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봤었거든요. 네. 너희 뭐는 어떻게 하니 등등등. 한국 드라마 보니 이런 물어봤죠. 것도 시작해가지고 네. 소녀시대 아니 뭐 이런 거 물어봤을 인터넷은 거야. 하니 뭐 등등등 네. 그랬는데 의외의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접할 수 있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뭐 데이트는 어떻게 하니 그다음에 제일 선호하는 신랑감 혹은 신부감은 무엇이니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별로 이렇게 약간 디테일한 것들은 다르지만은 남쪽의 젊은이들의 고민이랑 별로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가 어디나 사는 건 다 비슷하구나 뭐 이런 것도 새삼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는 모습이 이 책에 실리는 이제 지금의 북한의 모습인 거죠. 근데 네. 많은 분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분단이 되어 있을 때 태어났고 분단이 되어 있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자란 세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냥 되게 가벼운 고민들 있잖아요. 휴대폰이 있을까? 우리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게임을 하지? 영화는 어떻게 보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5년 당시에는 휴대폰은 없었고요. 2005년 당시에 휴대폰은 없었는데 지금은 휴대폰을 몇몇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휴대폰으로 웨이보 같은 네. 중국 서비스를 활용해서 네. 중국에 있는 지인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해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북한 주민들 중에서 위성 방송으로 남한 TV를 보기도 해요. 심지어는. 그 전파망을 가져와서 그걸로 보는 건 거죠? 네. 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런 위성 방송을 달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혹은 이제 이런 보안이나 안전의 위험으로 그런 걸 노출시킬 수 없는 분들은 USB를 통해서 북한의 남한의 드라마나 아니면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것들을 네. 서로 이제 교환해서 이제 보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사실 그거는 2000년대 중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USB를 이제 장마당에서 구입을 하는 그렇죠. 거죠? USB를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무슨 자판에서 막 불법 비디오 같은 트럭 거 끌고 다니시고. 구매했던 거랑 비슷하게 USB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불을 쌓은 분이죠. 남쪽에 있는 남한 홈쇼핑을 보고서 중국의 지인한테 연락을 한대요. 네. 나 지금 CJ 홈쇼핑에서 방송되는 뭐 사고 싶어. 어머, 네. 그러면은 중국의 지인이 이제 중국에서 구매 주문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서 단둥 같은 곳으로 오는 연구자나 아니면 무역상들 있잖아요. 네. 그분이 받을 수 있도록 배송지를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이 배송을 받는 거예요. 직구네요, 직구. 그리고 단둥으로 와요. 그러면은 단둥에 가면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어요. 매일 북한으로 들어가고 북한에서 매일 나오는 노동자들이 꼭 한 팀씩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노동자들 틈에 딱 끼워가지고 남한 홈쇼핑에서 산 물건을 들려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의 수수료를 떼고 그 애초에 원했던 북한 주민이 그걸 받는 거죠. 근데 이 짧은 과정에 모든 직군이 다 들어가 있네요. 유통업도 들어가 있고 제조업도 들어가 있고 판매하는 데도 들어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소매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그 비공식 경제가 네. 이제 사실은 남쪽하고도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막 이제 노스페이스나 네. 아니면은 무슨 이런 철이 지나고는 유행이 지나면은 파격 세일 같은 거 하잖아요. 창고 세일, 대방출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거기서도 안 팔린 것들이 단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음. 단둥에서 그걸 또 다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쪽보다 한 1년 정도 늦은 그런
옷들이 북한에서는 이제 유행을 하고. 장마당을 통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가는 거죠. 네. 이 책을 보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가 디테일하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오. 자, 이 책은 전문적인 학술서도 아니고요.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뭐 아주 체계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고 있는 뭐 그런 책도 아닙니다. 저자들도 그렇게 써놨어요. 아주 우리가 아는 일부만 소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재밌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일간지의 주말판이나 무슨 시사 주간지 같은 데서 북한 관련 기획 기사 나오면 늘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보면서 이래 이러고 했던 건데 그래도 몰랐던 새로운 내용들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북한 사람들도 태블릿 PC를 쓰나 태블릿 PC에 그럼 앵그리버드 같은 거는 할 수 있나? 네. 북한 사람들은 노래방 갈까? 북한의 젊은이들은 러브 호텔 모텔 필요하면은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YG가 평양 갔을 때 보니까 여관 없었죠 길거리에. 여관 없었어요. 그때는 큰 호텔만 몇 개 있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보통 이렇게 데이트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공원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네. 이제 약간 으슥한 곳 찾아가는. 이탈리아인가요? 예, 맞아요. 초콜릿 같은 거, 콜라 같은 게 약간 데이트의 잇 아이템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공원 같은 데서 이제 그거 까먹은 다음에 좀 산보하다가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곳이 나오면은 약간 스킨십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애가 진행이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대실 서비스가 나오더라고요. 오.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약간 알려드리면 그 집을 빌려주는 자기 집을 잠깐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산업. 에어비앤비군요. 전업주부들이 B&B 에어비앤비죠, 에어비앤비. 저희 그런 아줌마들이 야 우리 집 안방 2시간만 빌려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고 네. 진정한 공유 경제가 여기에서 실현되고 있네요. 그런 식으로 뭐 이 북한 사람들은 그럼 술 담배는 어떻게 하는지 여행은 어떻게 하는지 뭐 등등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은 과연 정부라든지 권력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등등 하여튼 우리가 막연히 짐작하거나 1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북한의 실제 모습들의 이모저모를 둘 다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저널리스틱한 아주 평이한 재미있는 필치로 잘 그려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북한 사람들이 되게 조금 가깝게 느껴져요. 네, 실제로. 아, 저들도 욕망 덩어리들이구나.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막 어떻게든 하는 것들을 다 하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진짜로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같이 섞여서 살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혼란, 문제들이 많겠구나. 뭐 그런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무슨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단일팀 등등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남남 갈등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게끔 하는 계기를 주는 책인 것도 같아서 저희가 이제 까인 책 특집에서 튜더를 까려고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한 게 아니라. 네. 좋은 책을 소개하자는 의미에서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258쪽인데요. 사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텍스트만 있는 책으로 따지면은 한 200쪽 수준이다. 네, 금방 봅니다. 뭐 긴 주간지 하나 정독하는 정도의 시간이면은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독을 권하겠습니다. 자, 오늘 까인 책 특집 2번째 시간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뭐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싶으신 분들, 혹은 또 약간 좀 이색적인 읽을거리에 좀 관심이 있다. 네. 혹은 뭐 외국의 젊은 기자들은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거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다니엘 투더 같은 외국 기자가 한국의 맥주뿐만 아니라 또 북한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했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서 읽으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